오늘 호랑이 서재에서는 품격 있는 말하기 비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로 나와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하는 방식이나 습관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호랑이 기운 받아가세요. 첫 번째, 상대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며 말하라. 첫 번째 비법은 상대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며 말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칭찬이나 격려, 감사의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에게 호감과 신뢰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이나 비판, 무시의 말을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빠지고 우리에게 적대감과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요. 따라서 품격 있는 말하기는 상대방의 장점이나 공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노력이나 성장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정, 칭찬, 존중, 감사는 품격 있는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 정말 잘하셨어요. 내용도 흥미롭고 목소리도 분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또는 저번에 주신 조언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며 말하는 것은 품격 있는 말하기의 첫 번째 비법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주제를 항상 기억하라. 두 번째 비법은 대화의 주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전달하거나 얻거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율하거나,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등등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대화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대화에 집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네, 정말 좋아요. 저도 오늘은 산책을 하러 가려고요. 라고 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에, 그런데 저번에 본 영화 어땠어요? 라고 답하는 것은 주제와 무관한 말이므로 상대방은 당황하거나 맥락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는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면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제와 무관한 태도이므로 상대방은 우리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항상 기억하며 말하는 것은 품격 있는 말하기의 두 번째 비법입니다. 세 번째, 흘려듣지 말고 유심히 들으라. 세 번째 비법은 흘려듣지 말고 유심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듣기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적절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가 흘려듣거나 무시하거나 방해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대화에 관심이 없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격 있는 말하기는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가 집중하고 공감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의 표현을 해줍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자신의 성공이나 기쁨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기분을 축하하고 칭찬해 줍니다. 정말 대단해요.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말할 때 흘려듣지 말고 유심히 듣는 것은 품격 있는 말하기의 세 번째 비법입니다. 네 번째,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네 번째 비법은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격 있는 말하기는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감정에 의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면 우리는 화가 나거나 서운해하며 왜 그러세요?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대화를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반면에 대응은 이성에 의한 선택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대화를 진행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고 존중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는 것은 품격 있는 말하기의 네 번째 비법입니다. 다섯 번째, 표정과 태도를 단정하게 하라. 다섯 번째 비법은 표정과 태도를 단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몸짓, 태도도 말하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표정이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우리의 말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격 있는 말하기는 표정과 태도를 단정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있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가 대화에 진심이고 관심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우리는 눈을 피하고 찡그리며 낮은 목소리로 혹은 크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가 대화에 실증이나 무관심이거나 적대감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표정과 태도를 단정하게 하는 것은 품격 있는 말하기의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여기까지 품격 있는 말하기 비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상대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며 말하라. 두 번째는 대화의 주제를 항상 기억하라. 세 번째는 흘려듣지 말고 유심히 들으라. 네 번째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다섯 번째는 표정과 태도를 단정하게 하라였습니다. 이러한 비법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말로 나와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